우리는 웹선 웹선 저희 이제 2부 돌아왔고요. 이거 기억하시죠? 판타지라는 장르와 장르에 구분하는 시대 배경과 주인공의 사고방식, 네,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2부에서는 네. 판타지 그리고 뭐 나아가서 퓨전 판타지라든지 여기서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클리셰라든지 아니면은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나 갑자기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네, 맞아요. 이게 내가 웹툰 유튜브 할 때도 좀 편한 게 네. 어차피 이 사람들 써가지고 내가 적용 안 시켜도 되잖아. 아, 그렇죠.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 못 알아듣고. 지금 마이너스 돼요? 그게. 왜냐면 이제 1부 때 1부를 정리하면 야 판타지 세계관도 모르면서 왜 자꾸 판타지를 쓰겠냐라고 구박을 했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우리 좀 위로와 응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굳이 쓰고 싶다, 퓨전을 쓰고 싶다고 하면 정판은 거의 어렵다고 보면 돼. 좀 우리 타협 정도는 합시다. 네. 내가 글을 안 써보고 글 쓴 경험이 적은데 정판으로 글을 쓰는 거는 어려우니까 네. 퓨전까지 현대인을 가는 걸로 현대인을 갔을 때 딱 하나만 딱 정해놓고 그것만 맞춰주면 기본빵은 하거든. 그게 뭐냐면 직업이야, 직업. 주인공의 직업을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구급 동사무소 직원이었다. 현대에서 그 구급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세계로 갔을 때 구급 동사무소원이 인구조사가 여기는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 혜택도 안 돼 있고 그럼 얘가 그거를 하면 되거든. 그것만 하는 거야. 거기가. 네. 맞단 서기관으로 가주는 거지. 빙의를 할 때. 네. 굳이 백자가, 그러니까, 귀족으로 가는 건 괜찮아. 귀족이 돼서 이 지식 갖고 우리 영지의 인구 관리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거든. 구급 동사무소가. 네. 왜냐면 중세 유럽은 인구가 국력이거든. 그럼 이거를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으니까 요거에 관련돼서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업을 정해놓고 요거 갖고 디테일을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의사거든. 이 세계를 갔든 무협을 갔든 아픈 사람만 등장시키면 돼. 판타지를 다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러면 중세 유럽의 의학 수준만 공부하면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픈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때는 뭐 맹장 걸려도 다 죽었을 거 아니야. 치료할 수 있었는데 뭐 당뇨 걸려도 죽고 당뇨 걸리면 음식 관리하고 이걸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죽었잖아. 그것만 공부해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판타지 인풋, 그러니까 소설 인풋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세 유럽의 그 역사와 그 세계관을 공부하는 거잖아. 난 이게 인풋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직업 하나 또 만들어볼까? 뭐로 하지? 직업. 경찰? 상인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상인이 왜 좋냐면 기본적으로 상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좀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한데 현판이든 퓨전 판타지든 상인을 잡는데 상인을 보통 제일 좋은 롤모델을 잡는 게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면 상사면. 옛날에 몇 년 좀 오래되긴 했는데 우리나라 1,000원짜리 마스크팩을 베트남에 가면은 5,000원인가 10,000원에 파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 이게 상인이 역할하는 그 상인들이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거잖아. 저렴하게 사고 여기서 공급이 많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많이 비싸게 팔 수 있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돈 벌고 이 가정을 재밌게 하는 게 중세 유럽이기도 하거든. 무협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시대가 그래, 시대가. 전쟁 나고 막 하는 게 먹을 거랑 다 옷가지랑 이것 때문에 다 전쟁 나고 힘들게 싸웠잖아. 그리고 상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은 이동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 있어야 돼? 배 있어야 돼. 말 있어야 돼. 수레 있어야 돼. 용병 있어야 돼. 자연적으로 글이 알아서 확장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상인으로서 얘가 어떤 상인인지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를 보내면 여기서 잡화점 차리면 돼.
그래서 우리 지역,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거는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왜냐면 자기 농사 짓고 그거는 바빠 죽겠는데 여기는 현대 발전된 지식과 사고를 갖고 있잖아. 편의점 알바가 2020년대 편의점 알바는 만약에 1800년대나 1700년대로 가면은 굉장히 발전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상인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이런 거 갖고 재미와 킬링 포인트를 많이 만들 수 있거든. 얘는 장사만 해야 돼. 초반에. 디테일로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씩 합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직업만 정해주면 디테일이 알아서 잡히거든. 그리고 이 직업에 맞는 세계관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쓰려고 하는, 내가 킬링 포인트, 재미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저 직업을 항상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직업을 만들고, 그 직업에 맞는 사건을 전개하고 해결하면, 그리고 보상받으면 이 구조만 딱 잡아놓고 글을 써도 내가 공부해야 될 거랑 집중해야 될 게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굳이 판타지 쓰고 싶으면 적어도 이 정도로 이해하고 개념 잡으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은 정판은 쓰지 말라고 하시네요. 왜 이렇게 어려워? 정판. 정판은 쓰지 말라고. 왜 정판 쓰고 싶어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로망이니까. 판타지라고 쓰고 그냥 내 좆대로 썼습니다 하면은 이제 뒤지게 맞는 거예요. 이제 이거. 그리고 솔직히 세계관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정판하고 무협 이러면 사실 솔직히 사나이들 로망 같은 느낌이 있긴 있잖아. 그러니까 기사 저는 같은 그런 느낌. 기사 써서?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판타지 정판 무협 딱 정통 무협, 정통 판타지 하면 남자들의 마음을 좀 끌게 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긴 하지. 마법에 대한 또 로망이 있고. 네. 저도 정판 쓰고 싶죠. 근데 정판 너무 어려워. 아까 어쨌든 그 티카 형님이 얘기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판타지 장르의 특징 중에 하나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비꼬는 것처럼 그 현대인 천재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현대인이 그 중세시대 배경으로 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그 편의점 알바생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큐판이긴 한데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정판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이 느려. 그래서 매일 연재를 따라가면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글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한 번에 분량을 푸는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되거든. 네. 근데 글을 써본 사람은 알아. 한 번에 70화, 100화까지 쓰는 게 거의 지옥이잖아. 우리는 한 번씩 겪어봤잖아. 근데 그렇게 써서 올렸는데 지옥이야. 돈도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쓰면서 이게 느리다는 거를 알아. 가뜩이나 자존감 떨어지고 내 글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고 뇌골구력병이 생기는데 그 와중에 호흡까지 느린 글을 쓴다? 그럼 거의 정신병 걸리거나 급발진을 하게 된단 말이야. 50화에서 급발진 해버리면은 그 글은 아무도 못 잡아. 본인도 못 잡고 PD도 못 잡고 플랫폼에서도 50화를 신경 써서 보진 않는단 말이야. 그냥 결 맞고 하는 거는 보는데 속도감이잖아. 그러니까 속도감이 갑자기 확 생겨버리는 거잖아. 이거는 거의 뭐 나는 속도감을 느껴서 가끔 그걸 체크를 하거든? 네. 근데도 피드백을 못 해. 왜냐면은 그 정도 되면 작가가 이미 멘탈이 갈렸어. 급해. 답답하고. 그래서 그리고 속도감을 그 정도 치고 나갔을 때는 이거 너무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는데 하면은 한 5화 날려야 되거든? 그럼 45화까지 다시 쓰라 그러면 얘가 멘탈이 나가. 그럼 글을 접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막 피드백을 하고 멘토 작가로서 이거를 피드백을 해서 5화를 누르고 얘 멘탈 버티고 이겨내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얘 멘탈을 지켜주는 게 맞나? 그래서 나는 두 번째를 택하거든 항상. 그리고 45화에서 50 작가한테 그 50화에서는 그 장면이 필요해. 그 얘가 60화까지 썼어. 그리고 나서 내가 살짝 뿌리거든. 속도감이 너무 빨라졌는데 하고 이상한 거 아니 재밌어 하고 이렇게 여운만 남겨놔. 60화 때 봐. 그리고 얘가 기분 좋아 보이고 멘탈 좋아 보이고 이제 경제적이나 뭐 여유로웠을 때 다시 한번 물어봐. 형 이거 저번에 그거 좀 여기 좀 그런가요? 그래서 딱 보고 우리 이마기가 했던 명언이 있지. 네 46화에서 60화가 이제 분량이 되고 재밌긴 한데 그게
있는 글보다 그게 없는 너의 45화부터 60화가 더 재밌을 것 같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그러면 이제 보름 동안 썼던 거 날려야 돼. 근데 대신 이게 플러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정판은 이제 내가 선택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 스킬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멘탈적으로도 힘든 부분이다. 정판은 장르 특성 자체가. 네, 특징 중에 하나. 작가 멘탈이 갈리기 쉽고 난이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신입 지망생 분들은 가급적이면 사실 정판을 피하시는 게 좀 옳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렇죠. 요즘 최근 들어서 성공한 정판 작품을 얘기해봐라 하면은 아마 질문 받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한 번쯤 하고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작가분들이 그 정판을 잘 쓰지 않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옛날에 또 그런 얘기를 했어. 처음 이제 신인 때 정통 판타지 세계관인데 회귀를 한 거야. 현대인이 아니라. 안에서, 예. 그 안에서 그 세계관의 인물이 회귀를 해가지고 미래를 바꾸는 얘기거든. 네. 근데 이게 정판이냐 아니냐 그때도 CCBB가 아, 예. 되게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형님들이 뭘 제일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제 웹소설로 끼면서 네. 나는 종이책 시절 막 네. 끝까지 시작을 했잖아. 네네. 나는 종이책 시절 때 글을 형들이랑 하면은 형들이 진짜 개무시했어. 그래, 나는 형태도 안 잡혀있고 대사도 되게 유치하고 막 내 의식의 흐름대로 썼단 말이야. 이 형들이 봤을 때 내 거 소설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거를 웹소설로 넘어오면서 이제 스낵컬처, 완전히 스낵컬처가 된 거잖아. 옛날에 장르 소설도 스낵컬처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왜냐면 착한 거 가져면은 기본 2-3시간 봐야 되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 3-4권씩 빌렸단 말이야. 2-3권씩. 왜냐면 왔다 갔다 한 권 빌리고 다 봤는데 다음 권 빌리러 가는데 문 잠겨가지고 소설자 문 닫으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2-3권씩 빌렸단 말이야. 근데 내 글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니었거든. 근데 웹소설로 변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매출이 좋고 네. 내가 계약이 더 잘 되고 내가 더 순위가 좋은 거 뭉쳐 있어도. 네. 이 형님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야. 내가 못 따라가고 있나? 호흡이 느리나? 내가 뒤처지가 네. 요즘 트렌드를 못 잡나 해서 했던 게 그 형님이 넣은 게 핵이야. 아, 회기. 회기. 니네 핵이 좋아해? 그럼 핵이 넣어줄게. 그러고 나서 이 형들이 하는 게 그거야. 나 정판 쓰고 나 이런 걸 쓰던 사람인데 너네가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양보해줬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그 형님은 그런 글들은 또 망하거든. 왜 망했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핵인을 하면 정판의 가장 큰 단점이 네. 아까 얘기했지만 호흡이 느리고 뭔가 주인공이 행동하고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 세계에 맞춰 고민하는 거거든. 근데 핵인을 하면은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네. 진행할 수 있잖아. 네.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 회기만 시켜놓고 회기가 똑같아요. 회기 자, 장점을 안 썼네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종이책 시절에 작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갈등이거든. 그 갈등에서 나오는 그 쫄깃쫄깃함과 긴장감과 그거를 오래 유지하면서 딱 해소시켜주는 거를 되게 네. 좋아해. 근데 회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쫄깃쫄깃함과 긴장감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 스낵컬처는. 시원시원하고. 사실은 시원하고. 얘네가 빌런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쫄깃쫄깃 긴장감이 아니라 저 새끼 뒤졌다 또. 뒤졌다. 이거를 보고 싶은 네. 건 이거를 느끼고 싶은 건데 옛날 작가들은 그걸 싫은 거야. 뻔한 글을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도 이건 긴장감이 있어야지. 기승전결인데 전해야지 막. 근데 그거를 그냥 노래. 그거는 자기네는 이제 정판이 아니래. 핵이 넣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정판이죠? 우리가 지금 구분진 거는 정판이 맞죠? 정판이잖아. 근데 본인들도 아니라 그러고 다른 옆 사람도 인정 안 해줬어. 그건 정판 아니다. 2세대.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장르의 특징하고 클리셰하고 네, 뭐 대표작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남아 있는데 클리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장르의 클리셰. 네. 저는 정판의 클리셰는 용사가 마왕 잡는 이야기밖에 늘 게 없는 것 같아요. 정판이 1세대가 마왕 잡는 게 주가 아닐걸? 그게 주는 거 아니죠. 강해지는 건가요? 아니지. 정판 1세대 빌드업은 중세 유럽이 전쟁의 시대잖아. 그 전쟁의 여파 때문에 주인공이 다 고난이 와. 고난. 주인공이 농노가 됐든 병사가 됐든 귀족이 됐든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이제 나의 영지를 위해서 싸우거나 그 영지를 위해서 전쟁이 나가가지고 혹은 아니면은 왕자나 공주를 구하면서
그 정쟁에 휘말리게 되거든. 네. 그래가지고 영지물이 기본 형태였거든. 그리고 그 영지를 하는데 전쟁만 하고 이것만 하니까 판타지적 요소가 없으니까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게 지방 영지로 갔는데 옆에가 몬스터 숲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드래곤이 숨어 있다. 그래서 드래곤의 가호를 받고 그 옆에 뭐 오크다 잡아가지고 전쟁의 기구, 물자, 자금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변형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하거든. 이게 정토 판타지의 초창기고 그 다음에 이 정토 판타지가 소비가 다 되니까 맨날 전쟁하고 이게 힘드니까 무협의 마교처럼 상황이 생기고. 진짜 절대적인 강자를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였어. 몬스터의 숲. 몬스터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를 표현을 했거든. 오크도 이종적으로 표현을 하고. 꼭 변경백이 그 몬스터를 맡고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전쟁의 소용돌이 영지물로 하다가 영지물 이제 지겨우니까 근데 독자들이 미치는 거지. 판타지 독자들이. 몬스터 나오니까 좋아하네. 드래곤 나왔고 마왕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몬스터는 어디서 나왔을까? 마계. 지옥의 소문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변형된 게 두 번째로 변형된 게 용사물로 내가 알고 있거든. 내 기억으로는. 마왕물. 사실 1세대는 많이 안 봐서 그냥 진짜 유명한 거밖에 안 봤거든요. 이형도 작가인 작품이나 하얀 넥들이나 그런 건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평범했던 노무였던 주인공이 전설적인 영웅이 돼서 물론 모든 고난을 겪고 해결한 다음에 전설적인 영웅이 되는 이야기죠. 영웅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얘기로 많이 본 거 같아요. 영웅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영웅을 저는 용사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잘 잡아야 돼. 만약에 판타지로 갔을 때도 여기가 드래곤과 마계와 한번 전쟁을 치른 세계 인간 아니면은 아직 마왕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세계 인간 이거를 한번 고민해보면 좋은데 옛날 1세대 판타지는 이게 다 있어. 뭐가 있는지 알아? 항상 초반에 깔려. 100년의 신말 전쟁이 이뤄지고 나서 10년이 흘렀다. 제국령 뿅 제국력 뽕뽕이 하면서 신마전쟁 10년 후 하면은 일단 마계랑 한번 싸웠던 거잖아.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가 게이트랑 탑 열어줘가지고 이 세계관을 인용한 것처럼 한 번 싸웠으니까 여기 이종족 우리는 이종족 연합이 있었다. 그러면은 오크랑 뭐 묘족이랑 엘프랑 이게 다 등장을 하거든.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스토리 전개를 할 때 엘프 신비의 존재 엘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미 같이 인간들과 편을 먹고 싸웠던 존재고 뭐 틀어져가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얘네가 뭐 기분 나빠서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래놓고 이 정도 연합이 있었는데 엘프 드디어 신비의 존재만 이러면은 개연성이 발목 잡혀버리는 거지. 근데 그걸 안 깔아놓으면 엘프가 등장하는 거 봐도 기대가 되고 그걸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 뭐 판타지 클리셰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으면은 대표작하고 지금 질문 몇 개 남아있냐면요. 그러니까 판타지의 특징이 아까 여기 인생 이막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리다는 부분에서 이제 전개가 빡셀 수밖에 없으니까. 클리셰를 쓰려면 세계관을 이용해야 돼. 세계관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죠. 근데 대부분 세계관을 이해 못하면서 클리셰만 쓰려고 그런다. 요즘에 지망생들한테 뭐 추천하고 싶은 판타지 작품 있으세요? 나는 무조건 1세대 작품을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 이해를 위해서는 봐요.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얘기했던 첫 번째 시대사상을 갖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세계 보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추천을 하면은 프로존 작가님의 7번째 기사. 7번째 기사. 그게 진짜 나 처음에 글 봤을 때 명작으로 소문났거든. 그리고 그나마 접근성이 쉬워. 그 필력도 좋아가지고 글이 잘 읽혀. 그리고 그것도 길지도 않아. 한 7, 8권? 그거를 해서 인풋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되고 또 시대가 지난 게 또 프로존 작가님의 백룡공작 펜드래곤. 유명하죠. 맞아. 적어도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냐. 근데 만약에 내가 판타지를 쓰고 싶은데 요즘 나오는 판타지 소설을 읽고 그거를 인풋을 해서 판타지 소설을 쓴다? 그 작품은 무조건 망해. 왜냐면 본질이 몰라. 지금 수다로님이 클리셰는 세계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 그 시대 배경을 내가 완벽히 동화되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맞는 사건을 쓸 수가 없어요. 클리셰 문제. 저 퓨전 판타지에 관련해서도 뭐 대표작이나 클리셰 이런 거 추천해달라고 채팅. 판타지. 퓨전 판타지를 뭐 요즘에 7번째 기사가 퓨전 판타지야. 10년 전에 나온 건데. 현대인이 이 세계로 가서 예비군을 갔다가 이 세계로 가. 그래서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치, 현대인의 사고를 갖고 있지. 문 게임. 근데 문장이 완전 죽여.
분위기는 정통 판타지 느낌이야. 읽어봐야 그러니까 정통 판타지의 문장이나 이런 게 좀 유려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주인공이 고민하고 그 시련에서 깨어나서 그 깨달아오는 과정을 재밌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문장이 수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일 최근에 본 거 퓨전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정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에 정판 작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설풍 작가님 오늘만 사는 기사가 이런 피판인가요? 돌아가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루프, 루프물인데 맞아요. 주인공이 현대인이 아니고 중세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정판이지. 네. 그러니까 말단벽사도 그렇게 따지면 정판이야.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애나게 아무튼 요거 추천하기 괜찮지 않을까 이 작품이. 그렇죠. 잘 되더라. 네, 그리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정판을 추천하면은 네, 네. 정판 겸뭐 하면은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소울풍이 정판 써가지고 계속 살아남고 네. 유지하고 있네. 거의 소울풍 정판 작가님이 요즘에는 기억력이 좋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맞죠. 근데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진짜 없어. 저희 작가님들 중에서는 퓨판 쓰신 분 없나요? 없지. 없는 것 같은데. 선판. 아포칼립스는 아마 다음 따로 나중에 또 방송에 얘기할 그런 거지. 장르가 파생된 거잖아. 또 이제 뒤에. 아니 그래도 퓨판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퓨판 작품 초보 작가분들이 좀 진입하기 쉬운 라이트한 걸로. 근데 게임 판타지가 퓨전 판타지랑 또 저는 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 비기모. 그러면 게임 속에 빙의하는 것도 퓨전 판타지잖아요. 게임 판타지는 게임 판타지로 보는 게 맞지. 헌터물처럼. 아예 하나로 장르로 보는 게 없다. 왜냐면 그러니까 게임 속에 빙의하는 거야. 이거는 게임 판타지야. 그럼 퓨전 판타지야. 게임 판타지로 보는 게 맞지. 아, 근데 바리안 따지면은 퓨전 판타지인데 얘네는 하나의 장르를 지네가 만들고 그 홈이라 그래. 홈이 굉장히 많잖아. 네, 그쵸. 그 하위 장르긴 한데 바리에이션이 워낙 넓으니까 탄탄하게. 그럼 소설 속에 빙의한 판타지. 아카데미고. 그러니까 악당은 살고 싶다 이런 거. 소설 속 엑스트라. 그건 아카데미로 또 따로 아카데미물이죠. 그거는. 퓨전 판타지 그거 있어요. 그럼 백작가 망나니 이런 거 소설 속에 빙의한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백작가 망나니는 퓨전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또 다른 하위 장르로 게임 판타지랑 마찬가지로 분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 유러한 작가님의 이제 망나니 백작가 그 빙의는 어떻게 보면 망나니물의 왜냐면 글럼프 작가님의 망나니 1왕자 되었다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망나니물의 거의 좀 웹소설 요즘 웹소설의 한 가지 틀을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 장르의 구분에서 이 중세 유럽 판타지 속으로 현대인이 가면 퓨전 판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퓨전 판타지 이 카테고리 안에는 사실 다 들어가지. 맞아. 그렇게 따지면. 중세 유럽이 아니고 중세 유럽에서 더 발전된 그 세계관이 나와도 사실 퓨전 판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가진 장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포괄적으로 하면은 구분을 하는데 의미가 없어. 맞죠, 맞죠. 우리가 한 것처럼 처음에 정판, 그 다음에 퓨전 이 세계가 넘어가서 퓨전 한 거고, 그 다음에 망이나 용사물 넘어가고, 용사에서 망하니까 이제 게임으로 진화한 거고, 게임 쓰다 보니까 얘네가 쫄깃함이 없네, 죽어도 다시 살아나네. 그래가지고 헌터물이 생긴 거고, 헌터물 하니까 헌터물도 더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세상이 게임처럼 변했다고 하고, 세상이 게임처럼 변했는데 좀 답답하네? 좀 너무 갈등이 기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원작자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게 변형된 거거든? 그쵸. 진화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퓨전 판타지 추천해드릴 거는 역시 뭐 백작가 망나니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최근에 본 작품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또 보신 퓨전 판타지 장르 있나요? 그냥 다운거 하시니까 아까 이 정도면 뭐 네 분 다 글을 안 읽으셔가지고 혼나셔야 될 것 같아요. 몽골 제국 쪽으로 넘어갔다. 그게 퓨전 판타지냐? 아니겠죠? 몽골 제국으로 넘어가는데 퓨판이 아니겠죠? 몽골도 징기스탄 그쪽으로 가면은 퓨전이지. 대체 역사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퓨전이겠지만 퓨전이겠지. 네. 아까 정글 정확한 장르를 구분하자면 대체 역사 쪽으로 가는 게 정글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네. 현대인이 몽골 제국으로 갔는데 그 몽골 제국에서 현대인의 지식과 뭔가를 이용하면은 굳이 따지자면 퓨전이 되겠죠. 대여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대체 역사라는 장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미 대체 역사라는 장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징기스칸 얘기 나올 거면 대체 역사가 맞지. 네. 대체 역사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진짜 맞아. 피카 형님 말한 게 되게 정확한 것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장르를 구분 지을 때 퓨전 판타지라는 거는 현대인이 중세 유럽 배경의
판타지 세계관에 빠졌을 때 맞아. 그때 퓨전 판타지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유럽이랑 중세 유럽이라는 게 중요해요. 시대. 판타지라는 장르 자체가 모든 요즘의 판타지의 근원이 그 톨킨 씨가 만든 그 세계관을 중점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유럽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이게 몽고로 가게 될 거면은 장르가 달려서 판타지가 아니고 무협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세계관 자체가 중세 유럽은 판타지고 무협은 그쪽 이쪽을 따져라. 몽고는 무협에 가까운 국가거든. 이제 또 여기서 응. 무협으로 가고 싶으면 무공이 등장해야겠죠? 응. 그러면 장산풍이 있는 느낌이냐 없는 느낌이냐 응. 달마가 있는 느낌이냐 없는 느낌이냐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 세계관에 달마가 필요하고 장산풍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협이 되겠죠. 근데 징기스칸으로 갔어. 근데 그 무공 얘기는 안 나와. 역사 얘기만 나와. 그럼 대체 역사가 되는 그쵸, 맞지. 그런 느낌으로 가야죠. 네, 그러면 뭐 오늘 장르 파헤치기 뭐 더 추천하실 작품도 없으신 것 같고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이막 작가. 질문 2개 더 남아요. 아, 예, 질문이요? 아, 예, 네, 질문하시죠. 카트 이제 남아있는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을까?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거 하나랑, 빡센데. 난 근데 이거 답이 있어, 나. 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쓰기 쉬운 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건 많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쓰기 어려운 점, 쉬운 점은 지금 다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 장르를? 이거를 제가 세계사 덕후인 사람이 쓰면은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판타지를? 예, 이게 그 퓨판이 아닌 경우에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 다 사실 역사 기반으로 따오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판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저는 세계사 거의 모르지만 프랑크 제국을 배경으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 시대 르네상스 시절을 이제 배경으로 한 것도 있고 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200화 정도 보면 에피소드 10개 나오잖아요. 그럼 어렴풋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배경이 중세 유럽이긴 한데 중세 유럽도 여러 개로 나뉘니까. 그쵸. 신화 이런 거 아시는 분들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아시는 분도 그쪽 쓰시면 잘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판타지라는 장르는 세계사에 관심이 많고, 세계사 덕후이신 분들이 하는 게 좋다. 추천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절대 안 썼으면 좋겠다. 반대로. 그건 준비되지 않은 거고.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사실. 아, 있어요? 나 그게 듣고 싶은데. 내 얘기기도 한데, 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제일 피해야 되는 장르가 내 생각에 정판이랑 무협이거든. 그 두 개가 사실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슬프죠. 사실 소설 쓰고 싶은 게 다들 진짜 자기가 재밌게 본 거 보고 쓰고 싶은 건데 재밌게 본 게 정판이나 무협인데 정판이나 무협 처음부터 쓰지 말라. 그러면 정판과 정통무협, 무협도 그냥 무협, 그쵸. 정통무협이죠. 무협. 정판과 정통무협은 지망생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장르가 되겠네요. 이왕이면 근데 퓨전을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있어. 그렇죠, 있어.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써야 되냐면은 1권부터 최소 8권까지 내가 무료가 됐든 건당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이걸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면 8권까지 써도 돼. 그 대신 매화 셀링 포인트를 계속 만들려고 이미 망한 글이고 연독이 떨어진 글이라도 8권까지 만들 수 있는 글. 네. 그렇게 완결을 치고 나서 이거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야 돼. 내놓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써야겠다. 진짜 이게 보통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완결을 못 칠 가능성이 많거든. 네. 근데 첫 작을 이거를 어때까지 7권까지 네. 8권까지 쓰면은 모든 작가의 병이 있어. 첫 작을 제대로 완결치고 제대로 만들고 싶어해. 그럼 이걸 이 정도로 고민하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유튜브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알아서 인풋을 하고 공부를 계속 하게 될 거야. 다른 작품을 쓰더라도 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네. 정판이 됐든 무협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정판을 쓰고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데 어차피 힘들고 고단하다 그래도 어차피 하게 될 거거든. 내 마음이 글로 가 있으면. 그러면은 일단 길게 쓰세요. 글이 막혀도 쓰세요. 그리고 계속 지어 짜내세요. 그래서 최대한 5권에서 6권에서 왕들을 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얻은 걸 갖고 새로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한 번에 잘 쓰려고 그러면 절대 못 씁니다. 진짜 오망이다. 정판이랑 퓨전은 첫 작으로 잘 되는 사람이 없어. 네. 이 사람들 보면은 다 프로토타입이나 망한 게 있어. 네. 그거를 토대로, 그거를 자양분, 그치, 네. 밑거름, 네. 이거 되게 유명한, 네. 멋있는 말 있던데. 밑거름 자양분 삼아서. 네. 반면교사 삼아. 네. 반면교사 삼아서 새롭게 쓰면 되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동빈이가 질문한 질문,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뭐 알 바 아니니까. 뭐 정판만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일까? 다른 장르보다 확연한
이 정판의 재미가 뭐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판의 재미. 저요? 매력 포인트, 정판만의 매력 포인트. 다 다르죠. 저는 그쵸 낭만이죠. 낭만과 바꿔서 로망. 말하면 고구마고. 그러니까 고구마가 될 수 저는- 있고. 그건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웹소설이라는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만들었을 그 판타지에 우리가 진입은 거의 대부분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작가분들은 아니다. 30대, 40대 작가분들은 아마 그때 그 판타지를 보고 이 소설가라는 꿈을 한 번쯤 꿔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로망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때 로망이 지금 여기 남아있냐면 뭐 그렇게까지 쓸 수 없는 거. 나 같은 경우는 또 음식에 비교하고 싶은데 요즘 나오는 소설들 그 무피아 1위부터 10까지 나 맨날 보거든. 네. 난 억지로라도 봐. 그걸 보면은 뭐 치킨이나 피자나 아, 막 이런 느낌이 나. 네. 맛은 있는데 패스트푸드는 아는 맛인데 아는 맛이라 맛있긴 한데 요즘은 좀 물려. 네. 자꾸 그것만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된장찌개가 그럴 때 네. 자꾸 물리니까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약간 정판 된장찌개 느낌이 나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요즘은 네이버가 들어가가지고 옛날 거 찾아보거나 네. 아니면은 무역 끄트물에 있는 거 보거든. 카카오 막 그런 틀에서. 그런 거 하나 봐가지고 좀 느린 걸 보면은 이게 다시 맛있어져. 되게 어. 비교 좋다. 자꾸 이제 물리고 자극적인 거 먹으니까 힘들어, 지쳐. 근데 얘는 조금 내가 물리고 지쳤을 때 좀 깊이, 심심한데?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고, 평양냉면이다. 풀어주고 막 이런 느낌? 그 맛. 평양냉면. 난 알지만. 그래서 거기서 좀 느리지만, 거기서 좀 쉬다가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다시 요즘 트렌드 있는 글들도 더 재밌게 만들어줘. 그러면 굉장히 정판이나 퓨전 판타지의 특징적인 재미 포인트는 뭘까요? 아까 그냥 여기 질문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정판이 가지고 있는 재미가 있을까? 고구마. 재미가 궁금하?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상. 그 요즘 뭐 아까 형님 말한 것처럼 요즘 거 패스트푸드라서 갈등상만 깊으면 스트레스 받고 다음 안 보고 싶어. 그냥 가볍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근데 이제 거기는 조금 더 그치, 세력의 갈등이라든 응. 영지의 갈등이라든 하나에 엄청 크고. 뭐가 맞고 틀리냐라는 그런 그치. 고민을 해야 돼. 읽으면서도 내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솔직히 요즘 글들은 지하철에서도 읽어서 재밌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지하철에서 두정거장 가야 돼. 두정거장 안에 한 편 읽었을 때 재밌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상상할 게 없어. 이미 너 이거 상상해 하고 그걸 다 박아버린다. 그 느낌이 좀 다른 거지. 요즘은 막 아까 그 르네상스 그 모습 네. 보여주려고 네. 왼쪽에 뾰족한 그 로코코 양식이 네. 있고 바람이 부는데 앞에서 뭐 나는 들고 네. 이런 거 쓰면은 바로 이거 뒤로 가서 눌러야 돼. 버튼 눌러 그냥 맞아. 어렵다. 뭐 그거 읽을 시간에 요즘 무피아 1부터 12 읽었으면 벌써 한 몬스터 한 42번 때려 잡았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막 로고 나오고 뭐 그런 재미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느림의 미학이지. 네. 느림의 미학을 좀 즐길 수 있는 느림의 컨텐츠. 근데 네. 지금 비주류다. 그렇지 요즘 것 같은데? 느림의 미학 안 좋아하잖아. 뒤주류가 돼가고 있죠.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읽고 싶은데 그렇죠. 이렇게 힘들 것 같아. 어떻게 오늘 고민을 해야겠다. 고민 해결.